YG와 JYP의 책걸상. 세계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시자와 요의 아니땐 굴뚝의 연기는 이라는 괴담 소설 읽어보고 있는데요. 댓글 소개 좀 합시다. 지난 시간에 거의 안 했는데. 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네, 그레그레우님께서 JYP님과 대화를 나눠본 적은 북토크 때 사진같이 찍어요 해본 게 다인데 자기개발의 정석 댓글을 어쩌면 제 말도 그대로 살려주셨죠? 크크크 신기.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그레그레우님과 랜선 채팅을 그 독지가 카페 분들이 하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댓글로 실제로 진짜 그레고리온님 말투랑 똑같다고 똑같게 JYP님 흉내를 냈다고. 난 뭐라고 한 건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그레고리온님 말투인가 봐요. 무서워. 무서워. 괴담 같아. 아, 요런 게 괴담입니까? 근데 그레고리온님 축하받을 일 있으세요? 뭐요? 최근에 그 짝꿍이랑 혼인신고를 하셨나 봐요. 오호. 네, 그러니까 정식 결혼도 뭐 앞으로 하실 예정이겠지만 네, 혼인신고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축하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진공상태님은 책걸상 카페 200번째 독지가가 탄생했다고 또 자축해 주셨는데요. 닉네임이 훌로라 님이신가 네, 봅니다. 훌로라님. 네, 훌로라. 네, 꽃꽃하네요. 네. 네, 두루두루두루미님 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책걸상 관전 포인트의 백미, 책걸상을 즐기는 57,221가지의 방법 중 하나. 요즘은 저를 귀 쫑긋하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서 여중기 이야기가 나오나, 어떤 식으로 끼어드는가, JYP님의 기술을 보는 재미, 강한 과학 이야기와 묶어서 수지리생, 세바퀴, 과학의 품격을 셋도 구성하시는 솜씨. 요거 은근히 기다려집니다. 이 기술과 솜씨 본받아서 박평님과 HB님도 책자랑 빠지지 않고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직 박평님이나 HB님은 이런 기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많이 연마해야 됩니다. 네. 이번 회차에서는 댓글에 어떤 애독자님이 책 한 권 사서 여중기죠. 친구에게 선물했다 하니 고마워해 주시기는커녕 친구가 하나밖에 없느냐고 하셔서 밥 먹다 말고 뿜었습니다. 저도 책 사서 읽고 한 권 더 사서 친구에게 선물했는데 다른 친구들에게도 사서 돌려야겠습니다. 아, YG님 섭섭해 하실라. 강한 과학도 샀습니다.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읽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는 게 중요하죠.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예전처럼 저자와의 만남, 팬사인회 이런 거 어서 해서 YG님, JYP님 직접 보고 책의 저자 사인 특할날을 기다립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YG님 책이 엄연히 책장에 딱 포인트. 읽지는 않았지만 책은 산다는 거. 책걸상 계속 하시려면 인세라도 꼬박꼬박. 네, 감사합니다. 근데 강한 과학은 읽으시면 재밌다니까요. 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친구가 하나밖에 없냐. 그냥 일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친구가 하나밖에 없냐. 아이고, 사람이 너무 솔직하다. 네. 더 솔직하면 큰일 납니다. 네. 이게 그래도 필터 한 8개 네. 장착하고 하는 방송인데. 네. 야, 햇살 고현님도 댓글 네. 주셨는데요. 햇살고 현정기후원. 아니야. 아니에요? 뭐야? 정기후원 하시는 분이라고. 햇살 고현정 기후원이 아니고. 언니님 정신 좀 차리세요. 저 이렇게 표현한 걸 처음 받기도 하고 띄어쓰기를 왜 안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햇살 고현정, 그리고 햇살 고현정 기후원인 줄 알았죠. 아무튼 다시 햇살고 고현. 햇살 고현. 고현님께서 먼저 죄송하다고 하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햇살 고현님. 그 햇살이라는 호를 가지신 고현정님이 뭔가 기후 관련 연구를 하는 곳을 기관을 만드신 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햇살 고현님. 햇살 고현님 덕분이고요. 저희 집에 뭔가 설치할 게 있어서 설치 기사님 2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일, 책걸상 크게 틀어놓기, 혼자 크크거리기.
열심히 일하시는데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기사님들 귀에 들어가라 하면 들었었어요. 무려 3시간 동안 설치해야 해서 초창기부터 정주행하던 것도 들려드리고 오후 작가님 편 생방송도 들려드리고 다시 지난 방송 들려드리고 3시간 알차게 책걸상만 틀었어요. 오픈 멘트 책걸상 나올 땐 제발 집에 가셔서 책걸상 검색하시길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갑질을 했죠. 이거 괴담인데 약간. 약간 듣기 싫은 분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기사님들이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원래 한 5시간 걸릴 거 3시간 만에 하고 가셨을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웃기다. 자, 괴담. 아까 쉬는 시간에 저보고 두 분이 질문을 했어요. 괴담 소설 읽은 거 뭐 있냐, 뭐 다른 읽은 것 중에서 뭐 재밌는 건 없었냐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두 분은 그런 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아까 지난 시간에 참 무슨 미스다 신조. 네,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분 얘기나 좀 잠깐 할까요? 미스다 신조? 네.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은 아시자와 요와 이제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고, 그분 같은 경우는 왜 아시자와 요 소설이 약간 좀 소품처럼 이렇게 연장 되어 있다면 네. 미스다 신조 소설은 약간, 혹시 우붐의 여름도 안 보셨겠죠? 뭔 여름이요? 우붐의 여름. 우붐의 여름이라고. 죄송합니다. 일단 약간 민속학적인 것을 결합해가지고 이제 장편 호러 소설을 쓰시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때 YG님은 미스다 신조도 굉장히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되게 기분이 나빠요. 네, 미스다 무서워할 신조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 읽었던 책이 잘린 머리처럼 불길한 것이라는 소설이었는데 이미 제목부터 잘린 머리, 불길, 막 좀 기분 안 좋잖아요. 그리고 산마처럼 비웃는 것, 7명의 술래잡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 미스다 신조 작가 시리즈라고 또 따로 있어요. 이 작가 시리즈가 바로 그 미스다 신조 본인이 등장을 해서 이 아시자와 유처럼 이제 자신이 직접 겪는 괴담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게 3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시자와 요의 어떤 아까 한 세대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22년 차이군요. 22살 차이니까 거의 뭐 한 세대인데, 아시자와 요의 대선배군요. 네, 그렇죠. 본인이 등장해가지고는 괴담을 풀어가는. 네. 근데 미스다 신조는 주로 장편을 쓰시고, 네. 아시자와 요는 지금 단편 연작 소설을 쓰셨고. 그러니까 아시자와 요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음 공포 소설을 시도해 본 것이니까 진짜 뭐 아주 긴 그냥 거창한 장편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이렇게 하면은 독자들한테 공포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러면서 시도를 해본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이런 아시자와 요 같은 정말 우리 일상 밀착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무섭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붐의 여름이라는 거는 교고쿠 나츠히코, 이건 또 딴 사람인데 이것도 괴담 계열입니까? 네, 그쪽 계열인데 아니, 되게 잠깐만. 유명해요, 그쪽으로. 혼비님은 이렇게 많은 괴담 소설들을 읽었는데 그동안 왜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아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싫어할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네. 맞아요. 굳이 잘린 머리처럼 불길한 것을 왜 읽어야 되냐 말이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읽은 괴담 소설 중에서 저는 홍비님처럼 많이 읽지 않았는데, 저는 링 진짜 무서웠어요. 링 정말 무섭죠. 네, 링을 여러분들이 뭐 영화 링을 염두에 두면은 사실은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근데 영화가 없을 때 소설 링을 읽으면 저는 진짜 무서웠어요. 네, 저도요. 가장 무서웠던 소설도 링이고 가장 무서웠던 영화도 링이에요, 저는. 네, 제가 링을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대로 군대에서 읽었는데, 또 군대에서 언제 읽었었냐면, 제가 복무했던 군대에서 여름에 한 차례, 겨울에 한 차례 야외 훈련을 가거든요. 근데 야외 훈련을 2000년에 가서, 제가 99년부터 2000년까지 군복무했었거든요. 2000년에 가가지고 야외 훈련을 하는데, 자다가 한 2시간 정도 나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전화기 앞에서 네. 상황을 대기하는 네. 이런 걸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거 할 때 혼자 있으니까 네. 제가 훈련 때 그 링 소설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네, 진짜 무서웠겠다. 옆에 막 그 화천강 근처였는데 강물 막 흐르고 네. 그 강물 옆에 이제 천막 설치해 놓은 곳에서 그 달빛 있고 거기서 그 링을 읽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막 공포로 막 쭈뼛쭈뼛. 네. 그 정도로 그런 무서웠어요. 상황에서 읽을 책으로 링을 고른 거 자체가 잘못이구만. 뭐. 자신이 있었겠죠. 네. 이거에 흔들리진 않을 전혀 것이다. 나는 아유 무슨 하면서 가져갔는데 그 뒤로 그 괴담 소설에 대해서 약간의 트라우마? 거부감이 생겼어요.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읽지 말자 네. 이러면서. 무서운 소설.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읽으면서 정말 무섭다, 막 짜릿짜릿 이런 뭐 영화를 보면서는 약간 무섭다 뭐 이런 거를 느껴본 적이 있지만 소설을 보면서는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제가 그 오늘 소개하는 아니땐 굴뚝의 연기는과는 이제 다른 계열의 공포 소설로 그 제가 좋아하는 이건 좋아하는이에요. 좋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권했던 책이 스티븐 킹의 중편집이거든요. 그러니까 4편의 공포 소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네, 별도 없는 한밤에 맞아요. 라는 소설집이 있어요. 예, 그 응징이나 네. 복수를 테마로 한 음흠. 테마로 스티븐 킹이 4편의 이 공포 소설을 쓴 다음에 그걸 모아놓은 책이 별도 없는 한밤에인데 그 4편의 중편 소설이 다 네.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응징이나 복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약간 통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찝찝함도 남는 맞아요. 이제 그런 책이에요.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요거는 괴담 계열은 아닌가 봐요. 괴담 계열은 아닌데 이제 무서워.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네. 나오긴 네. 하죠. 나오긴 킹이. 나오고. 네. 근데 약간 저는 제 안에 K를 가끔씩 느끼는 게 약간 서양 호러 소설은 동양 호러 소설만큼 무섭지 않아요. 저도 그렇죠? 그래요. 약간 어느 정도 그 인종도 다르고 해서 거리감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배경도 그러니까 달라서. 서양 그런 무서운 이야기는 그쵸. 영화를 보든 소설을 보든 별로 무섭지 않은데 네. 링도 그렇고 그쵸, 아시아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도 그렇고 막 굿하고 막 네, 귀신 부르고 맞아요. 그런 게 무서워요. 점치고 막 이런 게 네. 약간 무서워요. 네. 아니 솔직히 귀신이 뭐가 무서워?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아니 그거 맞는데 그 동양 귀신이 약간 사람 같은 귀신이라서 그런가 봐요. 어떤 뜻인 줄 알고. 예, 예, 사람 같은 귀신이라서 그런가 봐요. 근데 머리로 생각하면 안 믿잖아. 우리 과학 전문 기자. 안 믿죠. 음. 안 믿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책도 버렸잖아요. 저건 믿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을 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뭐 불가지론 이런 거 아닙니까? 귀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나는 확신할 수 없다. 뭐 이런. 어쨌든 내 곁에 두긴 싫어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이 두 분이 뭐 읽을 줄 몰랐다 그랬는데 읽고 싶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책 소개를 좀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모든 괴담 6편의 스토리가 다 가쿠라자카라고 하는 동네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야. 네. 가쿠라자카라고 하는 동네는 제가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딱 괴담 소설의 배경으로 딱 어울리는 동네야. 네, 거기는. 그러니까 이 아시자와 요한테 그 작중의 아시자와 요한테 소설 산초에서 괴담 소설 신초, 청탁 신초. 소설 신초에서 소설 산초는 멕시코에 제가 책이 없어가지고 네 소설 신초에서 이 괴담을 신청을 할 때 괴담 소설을 청탁을 할 때 딱 꽂혔던 게 뭐냐면 다른 게 다 아니고 가쿠라자카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써달라.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작가가 딱 꽂혔다고 책에는 설정이 되어 있죠. 네. 근데 저는 이 가쿠라자카에 대한 배경 지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감이 없었는데 JYP는 거기에서 이제 딱 꽂혔나 봐요. 네. 그 가쿠라자카에 있는 그 출판사 신초 소설 신초라는 게 이제 신초사에서 나오는 이제 뭐 문학 잡지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신초사라는 브랜드는 일본 소설 좀 보시는 분들은 꽤 많이 들어본 이제 일본에서 되게 큰 출판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 출판사가 실제로 가쿠라자카에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오래된 동네에서 이제 뭐 귀신 이야기들이 자꾸 벌어지는 건데 가쿠라자카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어디라 그래야 될까? 뭐 약간 북촌? 서울로 따지면 약간 인사동과 북촌 중간 좀 섞여 있는 그래서 약간 오래된 집들 되게 많고 그러면서 약간은 좀 관광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사람들이 좀 놀러 가고 그러니까 약간 좀 민속적인 느낌의 동네. 그죠. 오래된 집들이 좀 있고 막 100년 된 막 이렇게 막 잔디 막 이렇게 쫙 깔려 있는 네. 이런 집들 막 낡은 목조 건물들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식당도 맛집들 되게 있는데 유구한 전통 뭐 존 레논과 오노 요코가 와서 먹고 갔다는 무슨 장어덮밥집 뭐 이런 것들 지금도 남아 있고 점집도 많이 있다. 점집도 많고 뭐 미슐랭 별 받은 또 뭐 식당들도 여러 개 있고 뭐 이런 그런 동네 신사도 하나 있고 중간에 약간 진짜 약간 북촌 서촌 네. 뭐 그런 네. 느낌이네요. 진짜로. 맞아 그런 느낌 인사동까지. 그리고 가쿠라자카라는 그 이름 자체를 한자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신, 이 갓 할 때 그 신자에다가 이 락 즐거울 락자 있죠. 그리고 판때기 할 때 그 판. 그래서 신이 즐거운 어떤 판 널판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판.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신이 즐거운 동네? 네. 이런 느낌이 지명 자체가. 그러니까 딱 그 이름 자체가 벌써 동네 분위기나 이게 귀신이 판치는 귀신들이 살기 딱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진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본에 특히 동경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지역을 배경으로 괴담 소설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괴담 소설을 쓰려면 그 동네를 배경으로 써야지 이런 느낌을 주는 곳이라는 거지. 아, 또 일본 사시는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틀렸다고 지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가본 느낌은 그렇습니다. 일본 거주하시는 애청자분들 혹시 틀린 대목이 있으면 가차없이 지적질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가쿠라자카의 이제 자동차 통행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실제로 이제 그 지역을 아는 분들만 알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또 책에 소설에 또 녹아 있기도 해서 거의 유일하게 보면서 이제 좀 재밌었던 거는 내가 아는 동네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그거는 좀 재밌었는데 귀신 이야기는 다 별로였어요. 아니 근데 이 표현 못 잊을 것 같아요. 방금 가구라자카 보면서 귀신들이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이라 했어요. 이 표현은 정말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만 더 하면 네. 가쿠라자카가 더 유명해진 계기는 뭐냐면 그 드라마 제목은 까먹었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한 드라마를 거기서 찍었어요. 그래서 무슨 드라마지? 뭐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무슨 아버지 나오고 하여튼 홈 가족 드라마 때 좀 그런 그 드라마를 찍었는데요.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된 촬영지 이런 거를 또 그 드라마 팬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우리 왜 저 동백꽃 동백꽃 필무렵 맞죠? 예, 그거 촬영지 포항인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사진 찍고 하는 것처럼 그 가쿠라자카 친애하는 아버님이군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친애하는 아버님이라고 하는 한 2007년도에 방송된 일본 드라마인데 이게 대히트를 쳤고 이게 그 동네에서 해가지고 지금도 이 드라마 팬들은 가쿠라자카에 가서 여기다 이러고는 사진 찍고 이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소설이 실제로 상당히 그럴듯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이 나온 다음에 기자들이나 혹은 서점 직원들이 출판사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책이 실화인지. 근데 그건 좀 너무 과장이지 않을까요? 나 이 대목을 읽으면서 빵 터졌거든요. 아니 이걸 읽고 뭐 어떻게 실화야? 기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쨌든 출판사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했고요. 네. 출판사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했고 저는 이 아시자오 요라고 하는 작가가 이 소설에서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는 미지수긴 하지만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대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들이 나눴던 이야기랑 약간 다 있는데 자, 자기는 미스터리 작가잖아요. 지금까지 나의 미스터리 작품이 그랬듯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이다 라는 전개의 결말을 독자들은 예상했을 텐데 저는 그 예상을 전복하는 방식으로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누군가의 악의로부터 끔찍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서로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어서 점점 더 끔찍해져만 가는 상황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게 괴담소설 혹은 공포소설의 중요한 네. 설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의를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려고 그리고 이 상황을 좀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은 뭔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거대한 힘, 네. 악한 기운 때문에 상황이 점점 더 꼬여져 가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 이제 이런 상황이 사실은 진짜 무서운 거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이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 이걸 잘 보여줘서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는 게 네. 저는 공포소설이나 혹은 괴담소설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네. 가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방금 읽어주신 그 부분이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기분 나빴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데 뭔가 계속 놓치고 그래서 결국 파괴적인 결말이 나오고 약간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거기에다가 또 뭔가 그 초현실적인 힘, 네. 그 혹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어떤 악한 기운으로부터 네. 지목을 당한 사람이 딱히 대단히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무서운 거죠.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괴담 같은 경우는 보통 권선징악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귀신이든 저승사자든 도깨비든 그들로부터 응징을 당하는 대상은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뭔가 그들로부터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사람이 이제 자신의 복수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독자들은 약간 쾌감을 느끼고, 약간 심지어는 박수를 쳐줄 수도 있는데, 이 소설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 왜 약간 SF가 그 시대의 어떤 시대상을 되게 잘 반영한다고 얘기하듯이 괴담도 사실은 사람들의 되게 본질적인 걸 건드리는 부분이라서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요즘 시대가 권선징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거나 그냥 선량한 사람이 재수없게 귀신에게 찍힘을 당해서 이렇게 파국을 맞는 약간 이런 시대상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책이 아니었나. 뭐 아무튼 이 책은 뭐 저주, 막 부적, 막 미신, 주술 뭐 이런 거 그런 이야기 좋아하는 분들이 읽으면 뭐 그냥 잠깐 동안 재밌게 읽을 수도 뭐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즐겁거나 유쾌하거나 그쵸. 이런 경험은 아니라서 추천하지는 않고. 아니 이게 끝까지 이렇게 말하면 더 읽고 싶어지는데. 아니 이게 끝까지 읽었을 때 내용은 솔직히 에이 뭐 이렇게 끝났구나 하고 딱 책을 덮었는데 이게 제 안에서 상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는 뭔지 알았죠. 제가 왜 네. 책을 버렸는지. 네. 솔직히 책은 뭐야 YG님은 뭐 이 정도에 이렇게 놀라셨어 뭐 재미는 있는데 그러고 딱 덮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상상이 올라와요. 그 어디 저 프로모션 하는 글에 적혀 있는 게 사실이네. 책장을 덮은 후에도 공포가 지속된다. 아 맞네 정말 그거네. 아니 그리고 JYP도 어쨌든 끝까지 읽었잖아요. 난 끝까지 다 읽었고 다 까먹었지. 나는 그런 게 편한 거야. 무슨 책이든 읽고 나면 금방 내용을 까먹기 때문에 지금 이 괴담의 설정도 기억이 안 나고 누가 어느 귀신이 뭔 짓을 했었지 이러고 지금 다 까먹었지. 아니 귀신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어느 아무튼 귀신이 하여튼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걔가 귀신도 아니야. 그리고 이런 것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이 결말이 결국은 우리도 여기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버리면서 끝이 나잖아요. 맞아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도 여기에 이제 참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거였나? 뭔가 말 조심해야 돼. 뭔가 지금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설대로라면.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제 방송을 그만해야죠. 그러니까 모욕을 주면 안 돼. 네. 아무튼 뭐 이 YG가 밥 먹다가 말 한마디 던진 바람에 이게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저희가 이 사람 저 사람 책을 읽고 급기야 방송까지 하고. 근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 JYP님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한 거 가쿠라나카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 다 까먹었대. 13일 의도적으로 까먹었어. 13일 얘기만 하고.
아니 사실은 제가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거 진짜 본격 스포 방송으로 네. 이 어떤 식으로 뭔가 이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 까자 그냥 네. 했는데 이건 출판사에 너무 미안한 일인 것 같다. 아니요, 이게 제가 신간이라서. 제가 봤을 때 미안한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스포일러를 하려면 스포일러를 알아야 되는데 자, 지금 2021년에 나온 책인데 이걸 어떻게 스포 그러니까 방송으로 해? 스포일러 그 한 인터넷 서점에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놓으셨어요. 인스타 광고 보고 흥미진진해서 읽어봤는데 흥미진진하다기보다는 써느라고 무서운 괴담집이었다. 소설이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 본 느낌이라 진짜 공포였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류 좋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써느라는 이야기 같은 거 맞아요. 나누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이런 얘기 별로 안 나와. 아니 그게 초창기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 PD 옛날에? 수첩이 망하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초창기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약간 이런 괴담도 거였어요. 많이 했어요. 네, 미스테리.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네. 매달 13일 책 사진 올리자. 요거를 이제 방송하기 위해서 네. 약간 가벼운 책. 네. 네. 뭐 크게 뭐 이렇게 우리 인생에 큰 의미를 주지는 않지만 그냥 만화 보듯이 읽어볼 만한 책 한 권 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낚여가지고 많이 보실지. 그러니까 그게 또 게다가 관전 포인트네요. 그치. 게다가 지금 13일에 올리는 거랑 이 책을 같이 소개해서 이 책의 표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이 책은 올리면 안 됩니다. 네. 세상에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이 책을 올립니까? 네. 다른 책으로 올려주십시오. 네, 아니땡 굴뚝의 연기는. 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서 보면 표지부터 약간 이게 뭐야 싶어요. 그런데 또 읽고 나면 이 표지도 좀 약간 기분 나쁘다는 거. 저는 이 표지에 괜히 끌리더라고요. 되게 끌리지 않아요? 자, 아니땐 굴뚝의 연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뭐 관심 있으시면 책을 보시고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